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이요.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마지막 4월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급변동 파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체크 한번 해보고, 국내 시장 기술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뭐다? 차트쟁이.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선물 기술적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위클리, 만기 예측 구간, 5월물, 그 다음에 5월물 각 주체별로 합성 포지션 집중 분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봉 예측 캔들 만들기, 그 다음에 진입과 청산 구간, 시나리오 전략까지. 오늘은 유튜브 회원, 준회원, 정회원 구분 없이 오늘은 시나리오 전략까지 세세하게 후반부에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참고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지금 녹화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1시간 30분에 2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에 있죠. 후반부 시나리오 전략, 그 다음에 창구적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맹신하고 추종적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예요. 정회원 분들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수정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장중에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준회원 또는 유튜브 회원님들 요 시나리오 마지막에 후반부에 전략을 참고로만 해야지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입 회원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카이사르 기준선 활용 꼭 이거 듣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회원 분들 이런 기준선, 당일 매매 추종 매매하는 기준선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산출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면 카이사르 시황은 거의 죽은 시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것을 숙지를 잘 하시고 활용을 잘 하셔야지, 그냥 가입을 해서 카이사르가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매매 리딩만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활용 방법, 옵션 결제 지수, 최적 구간, 그 다음에 용어 정립,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이 디스코드로 전달하는 내용을 쉽게 파악을 해서 수익 창출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가입하면 안 돼요. 아시죠? 기본적인 영상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옵션 철학, 옵션은 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옵션 뭐 컷 주는 방법도 있고, 잉태형 파동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본적인 패턴,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1회 보셨다고 해서 이거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으로 나중에 한 3개월, 4개월 들은 다음에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송 회원분들은 신청할 때 특히 이제 라이브 실전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업 또는 전업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신 분,
신청을 하시면 즉시 어떤 패턴이라든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도 넘어가지를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도 붕괴하지 않고 있죠. 제가 이 안에 가둬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죠. 미국 시장 지금 계속 4.3 부근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요 4.5를 돌파하게 되면 그 미국 시장도 악재지만 우리 시장에 커다란 악재가 됩니다. 4.5가 되면은 주식을 일정 부분 덜어내야 되고, 특히 4.0이 붕괴돼도 마찬가지예요. 엔캐리 자금 청산이 들어온다. 지금도 환율 엔화가 140원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엔화 청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4.0이 붕괴가 되면 엔캐리 청산 물량이 급속히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선물지수요. S&P 선물지수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S&P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곳에서 꼭지점이 다다랐다. 여기서 구분응선이 다 왔다. 그래서 매도로 일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디까지? 여기 50개월 선까지 그렇게 보자겠죠. 거의 딱 찍고 나서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게 추세가 뭐 또 상방으로 가느냐? 그럴 장세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작년 11월 달에 당선이 되고 나서 1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한 제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지금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하기는 매우 불편한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파동으로도 이곳 2015년부터 보면 오파가 거의 완성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추가 여기는 조정 파동 A, B, C. 많게는 이제 또 S&P 같은 경우는 큰 그림으로는 4,000선 내지 다시 한번 쌍저점 4,500선까지 조정을 받아요. 반등다운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0개월 선에서 주식을 매집한 분들은 다음 주 정도 혹은 5월 초에 청산을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이사르는 매크로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술적 분석은 확률이 80%예요. 매크로 분석은요, 5대5입니다. 그냥 5대5. 맞든지 틀리든 둘 중에 하나. 그러나 기술적 분석은 확률이 80%다. 올라간다 상승. 그러나 끝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해도 일정 부분에서 뭐 컷을 한 번은 당하더라도 또 매도. 그리고 막판에 뭐 컷을 당하고 돌려 올라가는데 한 번 컷 당하죠. 8번 수익 나고 2번 컷.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승으로 가서 이런 데서 컷 한 번, 그 다음에 컷 한 번 크게 수익을 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줘야 된다. 비중이 7대3 정도로 기술적 분석은 7, 그다음에 매크로 3 정도만 가지고 시장을 봐야지. 이 매크로 분석으로 전부를 하게 되면 컷자리에서 컷을 못 주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S&P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큰 파고에서 22년도하고
비슷한 파동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그렇죠?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될 거다. 그래서 이쪽 주봉으로는 201선 부근에 왔을 때 매수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51선인 이 부분입니다. S&P로 보게 되면 5650포인트, 5850포인트 구간이 후행 스핀이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이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가 한 번에 돌파하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완전히 철폐, 자유무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고, 어떻게 중국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방으로 V자로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하락에 50에서 70% 정도 만약에 대반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쌍저점 아니면 짝꿍댕이 파동으로 내려가는 확률이 거의 100이면 90%, 85%, 90%가 전부 내려간다. 22년도에도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됐고요. 여기서 반등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쌍고 지점에서 한번 누웠다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상승의 N자 파동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눌렀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되면서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P 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하락의 A, B, C로 해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고 있죠.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이 꼭지점 부근까지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도 5650, 5800, 50포인트 이 구간에 어디선가 부러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일봉에도 보면 일목으로 보면 후행 스팬이 이곳에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더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더는 시황하고 관계가 많이 없다. 결국은 시황은 시황이고 트레이더는 트레이더인데, 트레이더는 어떤 매매 기준이 확실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S&P에 대해서 60분의 중심값을 면밀히 봐야 된다. 파란색이면 올라오면 매도로, 그 다음에 돌파되면 한 번 컷 당하죠. 매도 쳤는데 양봉 나버려서 그냥 컷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 음봉에 양봉 나면 매수. 그렇죠? 여기서 쭉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밀렸을 때 양봉 매수. 여기서도 지금 이제 찢진 않았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다. 60분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눌림에서 중심값 부분에서 매수해서 계속 상방 대응을 하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저항이 5650포인트에서 5850포인트 구간이 이제 저항이라겠죠. 거의 왔어요. 그래서 한 8분 응선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단기 꺾이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60분 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이건 S&P하고 뭐 거의 흡사하니까 여러분들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50개월 선에서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 여기 와서 딱 찍고 밑구리 달고 올라갔죠. 주식은 50개월 부근에서 사라.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자리가 왔어요. 안 올 것 같았는데 왔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급락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내려와야 될 자리다. 이게 빨리 내려올지 천천히 내려올지 그 당시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내려올 것이다. 안 되면 5월 달까지도 내려온다겠죠.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폭락을 하고 4월 달에도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단기 저점이다. 그건 아니에요. 밑꼬리 달고 올라가면 한 번은 어딘가 찍어주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요 정도 올라가면 나스닥도 21,000 정도 올라가면 청산하고 아랫방향에서 다시 매수 자리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요 자리 부근까지 2200에서 21,000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지금 현재 한 80% 된다.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후행 스팬 여기 상단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 처분을 하라. 그 다음에 60분봉 60분봉도 여기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이 얘기했던 중심가 60분 중심값에서 대응만 했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 한번 매수 받고 올라가면 이제 매수는 없다. 하방으로 공략하는 구간이 조만간에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율.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환율 보면 지금 중국의 위안화 7.35에서 7.15 부근 내서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안화를 절하시키기도 뭐하고 이걸 절상시키도 지금 중국도 고민에 빠져 있는 구간으로 여기에 계속 묶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화가 지금 조금 원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번에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게 1350원대까지 한번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돼야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지수의 견인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지금 다시 약세로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카이타르가 지난번 여기서 이렇게 약간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열어놓자 그랬는데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1440원대를 돌파하는지 보고 안 되면 요 중심이 지금 1450원대인데 이 50원대를 다시 돌파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은 1400원은 절대 지지선으로 1450원대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환율 측면에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0원대로 가면 어쩌면 외국인의 매도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 그 환율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엔달러가 되겠죠. 지난번 12월에도 140엔을 살짝 이탈하다가 급등파동으로 전개가 됐고 9월도 이제 급등으로 됐는데 과연 이번에도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찍은 걸로 보면 헤드앤숄더 모양을 정확히 형성을 하고 지금 급락을 했는데 과연 이 폭의 절반 정도가 이제 150엔 정도 여기서 가장 이제 저항이 거센 자리가 146엔이에요. 이 자리를 작년도 8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우리 8월 5일 날 엄청난 하락이 진행된 적이 있죠.
이번에 146엔까지 만약에 갔다가 이런 파동이 전개가 돼서 요 140엔을 부러뜨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 엔캐리 자금이 급속하게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연일 나오고 있어요. 연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40엔이 무너지면 더욱더 거세진다. 차라리 이 안에 계속 있으면서 하루에 뭐 몇백억씩 계속 청산되는 게 차라리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엔화가 140엔을 부러지는 순간 상당한 청산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는 뭐 제가 급락을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상승에 제한적이다. 상승할 수는 없는 그런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해될 가능성이 크다. 상방으로 계속 2600 막 돌파하는데 140원이 깨면 어떻게 돼? 청산 자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쪄누르는 그런 매물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월봉 파동인데 제가 120개월 선에 대해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20개월 선 근처만 가면 주식 시장 튕겨 올라온다.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깼는데 종가상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지금 2410선이 이제 추세선과 121선 지지선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올라와서 양봉 형태를 내고 있습니다. 월봉의 시초가가 2511포인트. 그러니까 2500포인트만 무너지지 않으면 요 삼각 밴드 있죠.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후행 스팬이 2481포인트인데 여기 이탈했다가 다행스럽게 지금 회복을 한 상태고 앞으로 당분간 2481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시장은 상방놀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게 이후 이제 5월달 들으면 요 밑에 요 십자 파동의 후행 스팬의 저항과 지지가 있습니다. 요 하단이 2450포인트 정도 돼요. 이게 혹시 후행 스팬이 요 깨고 아랫방향으로서 다음 달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도 상관은 없는데 머물러 버리게 되면 계속 어떻게 이제 저항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2600선에 대해서는 엄청난 매물을 갖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카이사르가 추정 분석을 하면 기술적으로 일단 2410포인트를 지지를 하게 되면 하방은 없다. 그 대신 상방으로도 마찬가지 2570포인트를 월봉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상방도 없다. 그래서 요게 박스권이다. 2410포인트, 2570포인트, 여기 한 160포인트 내에서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570포인트, 26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적으로 강한 상승이 되는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된다. 호재성 재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과의 화해. 그렇죠? 무역 전쟁을 파기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5월 달에는 상관없는데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 이제 좋은 새로운 뭐 우리 시에 자금 공급을 한다든지 우리 그 내수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 추경을 해서 자금을 푼다든지 이런 형태가 이제 호재성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2600을 돌파를 해서 다시 2800을 도전을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봉을 보게 되면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후행 스팬이 2540포인트 저항, 위에도 2593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락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봉이 3개 정도. 그 다음에 어때? 여기서 음봉이 하나 땅 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음봉. 그 다음에 폭락파동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번에 이제 4개짜리가 나올 수 있느냐, 양봉이. 4개짜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2515포인트, 2514포인트. 이 자리가 20 주봉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 캔들의 중심 부분이에요.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위에서 버티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윗단으로는 2580포인트 내외, 여기 내외, 아랫단에는 2515포인트 내외 박스권. 그러면은 약 한 70포인트죠. 70포인트면 선물로 어떻게 됩니까? 선물로 10포인트 내외가 되겠죠. 여기에서 계속 박스로 이번 주에 형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위로는 지금 저는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514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아랫단으로 또 충격이 되겠죠. 그러면 2410선 월봉 파동으로 앞으로 다시 잠깐 가면 여기 있죠. 여기 2410선 얘기했죠. 이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밑으로 선물 지수가 10포인트 내서 13포인트 정도 하락 구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410선이 거의 21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21선까지 조정 파동이 이번 달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분석을 하면 우리 시장은 항상 보면 4주, 3주 상승하고 조정파동 이렇게 패턴이 있다. 여기서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지금 3. 그래서 이번에 십자 파동이 되든 그 다음에 양봉이 되든 크게 상승할 일은 없다. 그렇죠? 다만 2515포인트가 빠져서 음봉으로 딱 접어들게 되면 음봉이 하나로 끝나면 다행해서 5월달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원래 5월달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요. 최고 안 좋아. 12달 중에 5월달이 최고로 안 좋아. 그렇게 되면 조정이 5월달에 2주, 3주 조정받을 수도 있다. 왜 3주 올라가고 뭐 십자파동이 되든 음봉이 나든 하나, 둘, 세 개에서 2400포인트까지 2400포인트까지 다시 조정파동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어때요? 내려간 거에 대한 지금 50%와 60%, 70% 구간까지 왔고, 지금 60일, 120, 20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 상당히 버거운 건 뭐냐면, 이게 간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런 파동이 전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왜냐면 21선이
올라서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은 정배열 상태에서 강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21선 어딘가가 터치를 해서 지지를 해야 또 추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온 분들은 내가 9.5분 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날 시장에서. 앞으로 월요일날 뭐 추가 상승을 하든 움직이든 이제 상방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PBR로 보게 되면 0.90이 2575포인트, 선물로는 341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24년도와 25년도, 그런데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PBR이 0.9가 2575였는데 PBR이 아마 조정이 되면 1.0이 아마 2600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24년보다 25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벌써 1분기에 마이너스 0.2%라고 했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장률이. 그럼 24년도 기준으로 2580포인트 PBR 1로 가져가기는 부담스럽다 있죠. 조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0.9 정도가 합당한 1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0 PBR 이상으로 가는 시장은 우리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좋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이 자유무역의 친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1.0 이상을 갖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1.0을 돌파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2570 전후가 이번 상승 파동의 끝자락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 이렇게 행보를 보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급속하게 받느냐 이런 구간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뒷부분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는 뭐야 대통령 선거에 들어왔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주식시장이 급등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PBR을 보면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PBR이 2860이 1.0이에요. 0.9가 2578포인트. 그렇죠? 이게 25년도에 PBR이 1.0 정도 될 가능성이 크다. 많으면 여기 좀 줄어들게 되면 2697 이 부근. 그래서 0.9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침체 기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이 자리를 쉽게 돌파시켜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0.8, 0.84 이 부근에서는 내려오면 급반등했었다. 그 사례를 다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야 되고 0.9에서는 팔아야 되는 그런 박스장의 형태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을 잘 시나리오 짜서 활용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선물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그 후행스팬, 월봉 후행스팬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밑꼬리 달고 크게 올랐고 양봉의 형태를 띄었고 335.45가 월봉 시초가고 위쪽으로 이 자리죠. 굉장히 버거운 자리다. 위에 올라가면 매물 맞고 떨어져. 매물 맞고 떨어진 그런 자리다. 요게 PBR 0.9에서 계속 매물 맞고 떨어진 그런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지수로 주봉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20주봉이 지금 요 구간이죠. 여기 노란색 그 334선 전후가 되는데요. 지금 후행 스팬이 다음 주에는 바로 저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37선 이게 저항이 돼서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에서 종가가 337.40인데 338.50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가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양봉을 형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됩니다. 윗단에 가면 또 어디 저항이 또 기다리고 있죠. 342.50 부분. 그래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도 그 분석을 했듯이 제가 3.1, 3.1, 3.2, 그 다음에 지금 3. 그럼 과연 여기서 1로 마감이 될 건지, 요거 2로 마감이 될 건지, 위에 올라가서 양봉 하나를 만약 이번 주에 양봉을 사면 뭐 5월 초에는 무조건 빠지는 그런 조정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333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도 그렇게 십자 파동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장이 한 파동이 보면 밑에 지금 303에서 여기 338선까지 올라온 파동이 약 35포인트 내입니다. 우리 시장은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사이가 상승 대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었다가 올라가는 예가 상당히 많다. 만약에 40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0포인트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353, 요 추세선 상단까지 가는 그런 파동이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350선까지 급등을 하려면 대형 호재가 등장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나 5월 초에 대형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대형 호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액션이다. 그런데 4월 30일 날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 있죠. 100일에 대해서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여기서 한번 위로 더 위로 한번 로켓 쐈다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열어놓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어떤 액션에 또 입김이 나올 건지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 분석 앞에 뭐 코스피 지수 분석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480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하락 올라가긴 하는데 다이버전스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줄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지금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중심값을 살짝 돌파했어요. 335.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매물대가 지금 계속 존재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급등을 해도 내려와서 확인해야 되는 330선을 그냥 내려올 거냐, 한 파동 더 갔다가 내려올 거냐. 이게 9.5부 능선이면 여기서 한 5포인트 더 갈 거고, 조금 센 장이면 또 10포인트 갔다가 눌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날부터 바로 조정에 들어가서 330선 확인하러 갈 거냐. 요 구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0분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60분 파동도 보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 대통령 대선 기간 동에 어떤 파동이 전개가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을 새로 이제 선출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의 모습이 역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이때 이제 취임을 했어요. 대통령 취임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파동이 취임 전에 계속 약간의 눌림을 주고 취임 앞두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앞두고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됐는데 이 밀린 모습은 미국장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취임 앞두고는 시장이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조정을 보였다 하더라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보게 되면 취임 전에 하락을 하고 아니요 요 기간에 하락을 하고 취임 전에 반등을 좀 기대감으로 반등을 한 모습이겠죠. 우리도 아마 5월 중순 정도에는 한번 시장이 기대감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러면 미국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국장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여기 보게 되면 대통령 취임 앞에는 견고하게 버텨다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보게 되면 여기도 취임 앞두고 한 2주 전부터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앞두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때 보면 미국장을 보면 어때? 여기도 미국장이 약간 도와준 측면도 있죠. 그런데 올라갔을 때 뭐 급등 바동보다 계속 이렇게 찌걱찌걱 하면서 올라갔는데 맨 처음에 여기서는 하락을 했죠. 하락했다가 계속 그 다음에 급등을 했어요. 미국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승을 안 하고 여기 조정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막판에 취임 앞두고 한 2주 전부터 급등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여기는 취임 전에 막 급등을 해버렸죠. 조정을 보이다가 미국 시장도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취임했을 때 구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행보를 보였다. 미국장도 그런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는 방어가 됐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들 취임 앞두고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취임 앞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행보나 약간의 하락을 보이다가 취임 2주 전에는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 그리고 미국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는 버티는 흐름이 전개가 됐다. 이런 추론이 되면 앞으로 5월 중순까지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미국장이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런 버티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 2주 앞두고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부터 5월 한 두세 주까지는 좀 조정을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다가 5월 중순 넘어서는 한번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상승세가 한번 펼쳐지고 6월달 취임 끝나고 나서 다시 조정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놓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대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2개월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견주해서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됐었구나. 미국이 하락을 해도 대통령 취임 2개월 전에는 상당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이 버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정회원분들한테 이런 캔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가에서 336.80, 337.40에서 매수를 해서 이게 뭐 확률 10%, 30%, 30%, 나머지 이런 30%를 얘기했는데 여기 딱 중간값에서 끝났죠. 이렇게 해서 밑꼬리 달고 약간의 음봉으로 끝났는데 장중에 방송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십자파동으로 약간 음봉으로 십자파동으로 요 캔들 비슷하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5 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한 분들 계속 털고 338선 위에서는 매도해서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은 이 예측 캔들하고 뭐 정확하게 떨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30% 안에 이런 십자 파동으로 위로 치지도 못하고 여기 340을 돌파 못하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달을 했는데 이런 파동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장이랑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시나리오 복귀는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뭔가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카이사로 파동연구소 오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월, 6월, 9월, 12월물 합성 포지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4월달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 포지션, 선도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두리를 많이 해놨어요.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이제 337선에다 이제 가두리를 해놨는데 이제 딱 340선까지 상방으로 닫아놓는 그런 포지션을 들고 있고 만약에 10포인트가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337선에서 347선을 간다 하더라도 손실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10포인트 추가 상승에도 무난한 그런 포지션을 쥐고 있고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을 때 이제 손실이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하면 5월달에는 상관이 없는데 6월물을 보게 되면 이 352.50까지 지금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물은 매도, 합성물이 6월물은 일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포인트가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6월 합성물은 352.50까지 수익 구간이 된다. 그리고 7월물도 보면 350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 해서 엄청 손실이, 선도 세력도 손실을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쥐고 있는데 6월물을 보게 되면 방어를 해놨구나. 352.5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5월달은 340선 전후를 막아놨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시장에서도 338선 정도 가니까 어떻게 해요? 확 누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죠? 계속 위에서 누군가가 계속 방어를 하고 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4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호재성 재료를 터뜨려서 우리가 345나 350선까지 한번 뻥 튀기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100일이라고 해서 큰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조종받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옵션 이야기 이제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 5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선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변동성 지수가 급등락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급등락하면서 50도 넘어서 50 뭐 7 그렇죠. 양합이 뭐 50 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옵션이 대박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점 대비 뭐 50%나 100% 수익 구간으로 해서 짧게 수익을 내고 또 다음날 대응하고 해야지 여기서 양매수를 해서 뭐 버티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7까지 올라갔던 변동성이 35까지 줄어들었다. 만약에 옵션을 풋을 뭐 계속 사모았다든지 하는 분들은 하락으로 보고 지금 거의 깡통 수준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변동성 높을 때는 옵션 매매를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 평균이 30이니까 조만간에 요 30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0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양매수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약에 이곳에서 335 전후에서 하루 이번 주 만약에 수요일 날까지 행복 파동이 전개가 되면 저 역사적 변동성이 30에 준해서 콜프리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때 양매수를 한번 시도해 봐도 된다. 이게 30 정도 근접했을 때. 지금은 그냥 네이키드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변동성 지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향만 맞추면 돈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방향을 맞춰도 3포인트 올라갔다가 1포인트만 죽어도 옵션은 추세 추종에 의해서 프리가 팍 죽어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매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30, 역사적 변동성이 30에 근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옵션을 매매를 해야 된다. 조만간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그런 변동성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올 가능성이 카이사르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양매수를 하시든 네이키드로 뭐 하방 공략을 하시든 그런 구간으로 설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시장에서는 그러면 선도 세력들이 옵션 기준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 지수로 337.5를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런데 종가가 얼마예요? 336.87로 마감이 됐죠. 그러면 이게 0.7포인트 정도 낮은 곳에 코스피 200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에서 0.7포인트 이상 돌파해서 9시 반까지 계속 지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월요일 날도 음봉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양봉을 내려면 337.50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로 이게 돌파가 돼야 돼. 여기 돌파가 가서 337.50 돌파돼서 안착이 돼야만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338.75, 340, 342.50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전개가 되고 이게 부러지게 되면 336.25 여기도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그때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는 파동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방으로 밀었는데도 336.25를 이탈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위로는 338.75 그 다음에 336.25 요 안에서 박스권의 형태가 되고 요거 벗어내야 상방으로 이게 이탈이 돼야 하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월물 각 주체별로 포지션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월 달에 이제 한 2주 정도 좀 더 남았는데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200 5월 8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미결제 세력이 양매도 세력이라고 했어요. 양매도 세력.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금투, 그다음 기타를 다 묶어버렸어요. 전부 다. 이 세력이, 큰 세력이, 요 네 주체이기 때문에, 기타는 뭐 그렇게 투자량이 많지가 않아요. 해지형 그 포지션도 많고, 이렇게 보면 지금 미결제 양매도 세력이 위에 문 닫아 놓은 곳이 얼마예요? 342.50. 그렇죠? 342.50. 그래서 여기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340이죠. 합성 포지션은 340이고 지금 양매도 세력은 342.50. 거의 비슷하죠. 2.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양매도 세력과 합성 포지션이 이곳에서의 그 전쟁터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위로 돌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일단 방어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은 340 이상으로 가야 수익 구간이 됩니다. 외국인은 337선의 손실 그 다음에 340은 이익인데 340을 넘어가게 되면 손실 구간이 되죠. 금투는 345선을 돌파해야 수익 구간이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돌파시키려고 340 이상을 돌파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3명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어를 해야 되는 세력들이 2명 외국인하고 양매도 세력 그 다음에 합성 포지션 6월 합성 포지션도 합성 포지션은 352까지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일단 방어 세력은 2명이다. 외국인하고 미결제 세력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시장에서 대규모로 현물을 매수 들어오고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가 들어온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숏포지션 컷을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340, 342 급등, 만약에 초급등으로 간다면 352.50까지도 대형 호재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포지션을 보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 그 20%는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아셨죠? 꼭 그거 명심하시고 어떤 분들 꼼꼼하게 안 드시면 야 카이사르가 뭐 337은 무조건 방어한대 이게 아니에요. 현선물 그리고 내가 앞에서 전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100일 선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한 파동 더 그렇게 되면 340선 342 세게 갈 경우에는 352선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로 대응을 했던 분들이 마지막 컷은 342.50을 돌파하면 일단 무조건 컷을 줘야 된다. 하방으로 잡았던 사람들. 아셨죠?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위클리 옵션 만기 예측 구간입니다. 보게 되면 위클리 만기 구간은 지금 세력들이 340선을 이제 상단으로 지금 묶어놨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으로 보면 346.67이 나와요. 제가 이제 수치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최대 여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손실이야. 340.67. 그래서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340.67. 그렇게 되면 손실이 340.67 부분이 되니까 340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세력들이 방어를 하니까 추격 매수는 절제하자.
여기 갔다가 일시적으로 뭐 돌파한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37.47이죠. 여기 상단. 앞에서 분석했듯이 코스피 200도 337.5가 기준이죠.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상방으로 간다고 그랬죠. 위클리도 337.47이 됩니다. 그러니까 337.50을 어쨌든 돌파를 해야 상방으로 340.67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초가 부분에서 337.50 코스피 200이 지지를 하는지 눈여겨봐야 된다.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상방으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박스권 내지 하방 하락 파동으로 봐야 된다. 아셨죠? 336.20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럼 여기도 부러지게 되면 335선, 334, 333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내원 분들 이제 예측 캔들 만들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페에다가 매일 이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측 캔들을 거듭 얘기하지만 예측 캔들에 있어서 다음날 파동을 분석을 잘해서 예측 캔들을 자꾸 만들어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1년 이상 1년 정도 계속적으로 이 예측 캔들을 만들어 보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캔들을 만들게 되면 시나리오를 쓰게 되거든요. 시나리오. 예측 시나리오를 하루에 4개에서 6개씩만 딱 쓰면 대응이 다 되고 그 안에 범위를 벗어나기가 우리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340선 부근이 위클리 옵션 상단이 되죠.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방어가 337.40.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스피 200도 337.50이죠. 그 다음에 위클리도 337.47이에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상방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돌파를 일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면 박스권 하단은 335.75가 된다. 이 자리를 지키면은 요런 박스 내지 양봉이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를 부러지게 되면 하단은 어디까지 있어요? 330선까지 있어요. 네, 330선. 여기까지는 뭐 폭락 안 하더라도 여기 334.50이 5일선, 333.50이 121선까지 저 정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방은 일단 337.50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되면 상방 공략을 하고 무너지게 되면 하방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정혜원 분들 시나리오 전략하고 옵션 전략 이것을 오늘은 다 오픈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원 분들한테 제가 다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오늘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당일 추세 매매 어제 이제 야간에도 이렇게 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37.5가 이제 전일 고점이죠. 이 자리를 이제 월요일 날 넘어서게 되면 339.60, 340.60 부분, 그다음에 341.30 부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시스템적으로는 340.10 여기 60 요 사이가 키포인트 위로 갔을 경우 이 자리가 핫한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72% 상승 자리 341.30, 40 이 부분이 이 두 자리가 아마 장대 양봉이냐 꼬리 달고 밀리느냐 그런 핫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러나 338.55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337.40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밑으로 여기 아니면 5일선까지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빨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측 시나리오를 이게 정회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상방으로 추세로 상방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 야간 시장의 종가가 이제 338.52 부근에서 이제 마감이 됐죠. 네. 여기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분석상 어떻게 337.50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죠. 옵션 합성물, 그다음 위클리 옵션도 337.50에 38선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 자리를 지지를 하게 되면 상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약 1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337.50 정도를 지지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방으로 올라가서 C쪽가를 지지를 하면 계속 상방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가 지지가 돼서 쌍저점을 찍는다든지 양봉이 있으면 상방으로 대응. 이렇게 해서 돌파 안착하면 홀딩해서 계속 340.20 부분 심리적 저항선, 그 다음에 이것을 추가 돌파를 하게 되면 341.4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340선에서 막혀서 내려오면 이런 십자파동이 위에서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급등으로 가서 34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파동,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또 하나 장대 양봉으로 이제 마감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침에 C조가에서 그냥 가야 돼요. 계속. 여기 뭐 살짝 한 틱만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 밀리면 안 돼. 그냥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매물 맞고 한번 쏟아졌는데 C초가를 계속 지지해서 계속 가야 돼. 이런. 계속 가고 갔다가 좀 뭐 340에서 조정받아서 눌렸다가 339선을 안 깨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341선 혹은 어디까지 342.50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게 매우 센 장은 아침에 C조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파동이 됩니다. 이것은 위쪽에서 마지막 숏포지션을 죽이는 파동이 전개가 됐을 때 저런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이사르처럼 9.5분 응선이다. 거의 다 왔다. 마지막에 막 휘날레를 막 치는 거지, 위로. 이런 경우에 급등 파동으로 마지막 불꽃을 튀기고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것을 생각을 하시라. 상방으로. 그래서 상방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C초가에 그러면 일부 매집, 양봉했으면 일부 매집을 하고 337.40 부근. 마지막 이제 컷 자리가 요 자리예요. 336.75. 336.75가 오후장에서도 금요일날 두 번의 세력이 잡았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물도 337.50 기준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336.75가 붕괴가 되면 컷하고 일단 컷을 줘야 돼요. 아시죠?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336.75 붕괴되면 컷하고 도망 나와야 된다. 그리고 스위칭 매도, 그 다음에 335.75 여기 있죠? 요 자리가 부러지면 여긴 갭이죠. 갭. 여기까지 갭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335.75 붕괴되면 갭을 메꾸러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334.50이 5일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너져서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5일선을 이탈했다가 급반등으로 V자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하단에서는 다시 상방맨들은 5일선 붙인 자리에서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죠?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거의 구분응선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겠다. 미국장이 상승을 했다기에도 뭐 큰 이슈가 없는데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고 61선에 대한 저항선과 심리적으로 340선에 대한 나는 저항으로 보고 하방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그 자리가 338.50 부분에서 위로다가 1.5포인트 이상 못 가요. 그렇지 않으면 1.0포인트도 못 가. 그냥 시작했다마자 꼬로로록 해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려. 그리고 기준이 337.50이라겠죠. 여기 한 번에 막 다 깨버려. 그래서 336.75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을 주고 337.50을 돌파를 못하면 꼬로로. 그래서 금요일날 저점 부근 아니면 5일선 여기서 이렇게 5일선까지 갔다 올라오는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한번 340선 전후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무너졌을 때 이때는 9시 15분이나 30분에서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 끝자리를 터치하고 죽어버리게 되면 이런 파동이 돼요. 주르륵 이렇게 내려서 그냥 여기 행보하고 파동이 마감이 된다. 이런 음봉 파동으로. 그래서 윗단에서 어떻게 꺾어지는지를 매도 하시는 분들은 잘 봐야 돼요. 9시 15분 30분에 무너지는지 340선까지 가서 무너지는지 그 다음에 이건 세력들이 쇼 커버링이 돌아서 상방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런 파동이 전개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을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도 된다고 그랬죠. 이런 파동, 장대 양봉 마감도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반대로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막 쳐올려. 막 쳐올리다가 여기 끝자락에서 쭉 당겨버렸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우두두두두두두두 반등 또 세게 했다가 그냥 여기서 꼴꼴꼴꼴꼴 그래서 음봉 최저가로 끝내버려. 이런 파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올라갈 때 음봉이 안 났는데 막 매도 치면 안 돼요. 여기서 막 두루룩 치고 갔을 때 음봉 났을 때 매도 쳐야 돼. 알았죠? 음봉 났을 때 5분봉 음봉 하나라든지 15분봉 음봉 났을 때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면 깜짝이야 하고 막 촥 쳐 올라가는데 카이사르가 320에 매도 치라겠는데 3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분봉 하나가 음봉이 나든지 그 다음에 15분봉 음봉이 나든지 하이킨 아시 차트라고 있지. 하이킨 아시 요게 음봉이 하나가 딱 나든지 알았죠? 십자가 나든지 이런 때 하방 공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338.50 살짝 돌파 335를 붕괴.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0.5 컷 잡고 위에 왜냐면 이게 쌍봉이잖아요. 여기 쌍봉 여기 쓰리봉 조금 갔다가 음봉 났어 매도 쳤어 여기서부터 0.5 컷 걸고 그냥 컷 걸어 놓고 매도 쳐서 그냥 홀딩하면 0.5 컷 당하든지 여기 최고점에 때려서 한 5포인트 4포인트짜리 수익 나든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0선 부분까지 이제 돌파했다. 흐르는 모습. 이런데 여기도 5분봉, 음봉 하나 혹은 하이키나스 차트 5분봉, 음봉 때렸을 때 대응을 해라. 그 다음에 341선은요, 5분봉 그냥 음봉 놔도 그냥 때려도 됩니다. 이런데. 네, 340선 이상에서는 5분봉, 음봉 냈을 때 한번 때려도 된다. 여기서 한번 밑으로 밀었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될 수 있다. 340선 이렇게 돼서 올라가더라도 싸웠다 이렇게 가야 된다. 아셨죠? 한 번에 이렇게 막 341, 2 막 가는 경우는 엄청난 호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매도 치시면 된다. 그냥 컷 걸고 매도를 치지. 332.50 올라오는 대로. 그 다음에 목표점은 여기서 때렸을 때는 330, 아니요, 요 위에서 때렸을 때는 336.75, 그 다음에 여기는 335.75, 그 다음에 여기서 무너졌을 때는 5일선까지 334.50까지 목표로 삼고 하방 공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상승장에서 하방으로 매도 치는 구간을 잘 보시고 영매매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쓰리봉에서 살짝 돌파하는 듯 속이면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340을 확인하고 무너지는지 이걸 돌파해서 쇼 커버링을 아예 맛을 보내고 나서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 파동은 분할로 해서 안전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냥 올라가는 놈일 때 사정없이 매도 치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 구간을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카페에서 다운로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이사르가 얘기했던 이런 시나리오보다 나는 추가적으로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페에 가면 요거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한번 보세요. 나는 뭐 여기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난 5일선에서 매수를 기다리겠다. 여기서 매수를 기다리기 맥점 기준이니까 여기서 나는 매도를 해서 여기서 청산을 하겠다든지 이런 전략을 여러분 나름대로 카이사르도 이렇게 이게 확률적 분석이잖아요. 확률적 분석. 그렇죠? 여러분들도 확률적으로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매매 기준을 확실히 나는 이렇게 쌍봉이 반드시 서야 매도를 하겠다든지 쌍저점을 지지를 해야 매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이게 선물은 이게 좀 불분명해도 상관이 없는데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 쌍저점 쌍고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카이사르가 하락을 하겠다 그래서 에이 그래 여기서 그냥 풋옵션 좀 사고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뭐 또 물타기 하고 여기 가면 또 물타기 하고 해서 이렇게 내 수익 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이건 진짜 트레이더는 완전 빵점이에요. 빵점. 이거 옵션 매매 하지 마세요. 집어쳐야 돼. 이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딱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래 5분봉 쌍봉 음봉에서 내가 음봉에서 풋옵션 사야 되겠다. 딱 이런 기준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쫙 올라갔는데 5분 음봉 나고 1차 매수하고 15분 또 음봉 났다. 그럼 2차 매수해서 하방으로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지. 에이 카이사르가 여기는 밀릴 것 같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타고 그냥 장대 음봉 났으니까 종가에 깡통 나버리는 분도 부지기수예요.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답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수 여기서 매수를 하라겠는데 337.405니까 무조건 콜 매수. 네. 얘가 이게 섰다가 툭 밀려버렸고 336.75
여기서 또 콜매수 했는데, 이렇게 지지하는 듯 하다가 또 탁 밀려. 이거 계속해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게 수익이 나겠냐 이거죠. 안 나잖아. 이렇게 해서 쌍저점 딱 섰을 때 컷 걸고 매수를 해서 상방. 이런 매매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컷 자리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투자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금요일날 끝난 야간 시장의 옵션을 보니까 지금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가니까 양쪽 풀이가 상당히 많이 죽었죠. 337.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61, 1.03이면 2.64죠. 그러면 요게 풀이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이 안 되잖아. 결론은 뭐냐? 약간 높다. 만기날 아침에 2.5 이상 되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언제는 양합이 뭐 5분이고 10분이고 기다리면 왔다 갔다 하면 양 옵션이 2.0 그 위로 340 간다고 쳐요. 2.5포인트 수익 못 냈어. 이게 2.0 342 2.0 근처 돼서 뭐 양매수를 하든지 네이키드 매도를 해도 네이키드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면 설령 337.5물에 1.60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이게 340을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1.6에 사서 2.5야. 그렇죠? 결제하면 0.9 정도 수익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 이게 프리미엄이 얼마야? 1.6을 더 주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 풀이가 좀 감소가 돼서 만약 1.0에 샀는데 2.5까지 갔다. 얼마예요? 150% 수익이 나잖아요. 요건 지금 뭐 6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양압이 낮은 가격에서. 그럼 위에 콜은 포기하고 여기 340물에서 1.0에서 2.38짜리가 1.0까지 팍 풀이가 죽었을 때 사서 여기서 1포인트만 나와도 2.0이 되잖아. 100%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뭐 애써서 이걸 아침에 땡 하고 사가지고 비싼 풀이에서 매매를 해서 이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옵션은 거듭내기하지만 타이밍, 시간, 풀이가 딱 죽었을 때 나는 2.5 이상에서는 네이키드 매매 안 해. 최소한 뭐 2.0 근처, 2.10이 됐던 뭐 최대한 2.0 근처가 됐을 때 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 2.0도 깨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이탈되는 것은 그건 나의 그 손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네이키드는 2.0 근처에서 매매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거기서 매매를 또 안 하면 수익 날 수가 없어요. 풀이가 계속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 대신 양매수는 최대한 2.0 이하에서 양매수를 해야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크게 수익이 나. 그런데 2.5에서 양매수를 딱 했다. 수익 날 확률도 떨어질 뿐더러 만약에 수익을 나도 아주 적은 수익밖에 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양매수는 2.0 이하에서 되도록이면 양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이키드는 최대한 2.0에 근접했을 때 타이밍 보고 들어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방맨 상방으로 내가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옵션 투자자들은 335물 콜이 2.5를 하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2.5는 계속 지지를 해야 돼. 2.5가 내가 2.5가 얘가 2.5가 지지가 됐을 때 2.5 335물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싸서 못 사겠어. 그럼 337.5가 어딘가까지
풀이가 빠질 거 아니에요. 2.5까지 얘가 빠지게 되면 아마 이게 이제 1.0이나 그렇죠? 뭐 0.7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2.5에서 계속 지지를 보이나 그러면 요거 1.0에 매수를 하면 되죠. 337.5물. 그렇죠? 그런 기준은 3자 이거예요. 아시죠? 335물.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콜옵션 335물이 2.5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 공략이 된다. 이탈하면 뜨거고 도망이 일단 나와야 된다. 아셨죠? 2.5가 2.5를 일시적으로 깨고 다시 돌파해서 안착되는 흐름이 전개되면 그때 다시 콜로 공략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방으로 공략하실 분은 지금 338.50에 시작을 하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간 시장이 지금 338.50에 이제 마감인데 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로 뭐 치든지 여기에 고점이 돼서 바로 뭐 밀리든지 기준을 했을 때 얘가 최적으로 하방으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2.5가 일단 이탈이 돼버렸어요. 기준값이 2.5를 붕괴를 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1.50이 그 다음에 맥점 기준선이고 1.25가 요 하락의 하프. 그래서 1.50에서 1.25 사이에서 지지를 되는지를 보고 여기서 뚜루룩 뭐 죽었는데 장대 양봉 5분봉이 탁 섰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승부를 낼 수가 있다. 아셨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시작했는데 위로 막 지수가 급등을 해. 급등을 하게 되면 요 콜하고 풋하고 교착 가격이 있어. 교착 가격. 교착 가격이 1.0, 뭐 1.0일 수도 있고, 뭐 0.8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교착 가격에서 하방 공략을 해라. 여긴 교착 가격에서 콜풋 340물 교착 가격에서 하방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근데 여기도 뭐 급등을 해서 340선을 막 돌파해서 341선까지 막 치고 올라왔다. 그랬을 경우에 세 번째 하방 공략하는 것은 340물이 0.5를 지지를 하고 있으면 해라. 알았죠? 이게 세 가지 풋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착 해도 카이다르 이거 올라오면 1.25에서 1.50 사이가 뭐 이렇게 쌍저점이 나서 양봉이 쓰든지 그런 경우에 한번 해요. 근데 그거 또 깨져고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콜풋 교착 가격에서 풋을 한번 사봐라. 거기서 도전을 한번 하고. 그마저도 죽었다. 그러면 340물이 0.5를 깨면 안 된다. 0.5를 깨는 순간 결제가 상방에서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더라도 0.5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지금 앞에서부터 이제 지금 1시간 반 정도까지 길게 내려왔는데요. 총괄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 입김에 의해서 급등락을 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또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지금 관세에 미중 뭐 합의를 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매크로를 가지고 어떤 시장을 분석을 할 때 타겟점이 없어요. 트레이더는 어떤 맥점 타겟점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막연하게 상승을 할 거야. 막연하게 하락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옵션 투자자들은 풀이 녹아서 다 죽어버려요. 변동성 높은 상태에서 지금 축소되는 과정에 상방을 사도 제대로 수익도 안 주고 하방은 그냥 물타기 했더니 계속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간 타이밍과 풀이 감소하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딱 캐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배우시라고. 예. 배우시라고. 배우려면 여러분들 좋은 스승 만나서 열심히 배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동네 바보형이 되지 말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욱더 조심을 하시고요. 4월 28일자 길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자기는 듣지 않았다. 그럼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잘 분석을 하시고 대충 들으신 분은 적용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깡통 납니다. 옵션에서 깡통. 그러니까 세세하게 분석한 거 시나리오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맹신 추종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또 캔들 보고 나서 뭐 풋으로 몰빵을 한다든지 콜로 몰빵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파생은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은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이 있죠. 자료 이런 자료들 이거 분석 자료 코스피 자료 뭐 이런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이 캔들 자료 이 자료 전부 자료를 제가 네이버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네이버에 카이사르 파동연구소 여기로 오시면은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날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 큰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